아이고, 내 머리카락이. 염색약 바를 때마다 눈물이 날 만큼 따갑고 두피가 얼얼하게 화끈거리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염색약에 들어있는 독한 화학 성분이 여러분의 두피 깊숙이 스며들어 모근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25년 동안 두피와 흰머리 노화를 연구해온 정혜원 박사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엔 눈만 좀 따갑고 두피가 좀 간지러운 정도였는데 몇 년 지나니까 머리카락이 독수리 깃털처럼 푸석푸석해지고 가늘어지더라는 거예요. 빗질만 해도 머리카락이 뚝뚝 끊어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에 빠진 머리카락이 가득하고 정수리가 점점 훤히 비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염색약 속 화학 성분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염색약에 들어있는 파라페닐렌디아민, 과산화수소 같은 독한 성분들이 두피 보호막을 녹여버리고 모근 세포를 직접 공격합니다. 처음엔 따끔거리는 정도지만 이게 반복되면 모낭 자체가 손상되면서 건강한 머리카락이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염색하시는 분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3년, 5년 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탈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한때는 독한 염색 때문에 정수리가 훤하게 비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충격이었죠. 50대 초반인데 70대처럼 머리숱이 없어 보였으니까요. 그때 제 머리숱을 되돌린 첫 번째 단서가 바로 집에 있던 커피와 이것이었습니다. 화학 염색약을 끊고 이 방법으로 바꾼 지 한 달 만에 두피 따가움이 사라졌고 석 달쯤 지나자 새로 나는 머리카락이 확실히 굵어진 게 느껴졌습니다. 1년쯤 지나니 동료들이 제 머리를 보고 무슨 치료받았냐고 물어볼 정도로 변화가 있었어요. 이걸 모르고 예전 방식만 고집하면 몇 년 뒤 꼭 후회하시게 됩니다. 흰머리 감추려고 염색했다가 머리숱까지 잃어버리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되는 거죠. 요즘 염색 후에 두피가 더 따갑거나 머리가 많이 빠진 느낌 드신다면, 샤워할 때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예전보다 많이 빠진다면, 정수리 부분이 점점 넓어 보인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남겨주세요. 어떤 불편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래 알고 지낸 이웃분 한 분이 계십니다. 69세 박성자님인데요. 늘 흰머리가 신경 쓰여서 10달에 9달은 염색약을 사용하셨습니다. 염색 후마다 눈이 따갑고 정수리 주변이 빨갛게 달아오르기 일쑤였지만 흰머리가 올라오는 게 더 스트레스라 그냥 참고 지내셨다고 하더군요. 어느 날은 염색 후 두피가 너무 아파서 밤에 잠을 설치신 적도 있다고 합니다. 베개에 머리를 대는 것조차 따갑고 쓰라려서 견디기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머리를 빗으시다가 빗살에 걸린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는 걸 보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거울을 보니 정수리 부분이 예전보다 훨씬 휑해 보여서 깜짝 놀라셨대요. 그분께 제가 알려드린 것은 비싼 제품이나 특별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부엌에 늘 있는 커피에 이것을 섞어서 두피를 편안하게 만든 뒤 색을 안전하게 입히는 방식이었죠.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두피 따가움이 눈에 띄게 줄고 머릿결도 덜 거칠어진 걸 직접 느끼셨습니다. 이전엔 염색 후 이틀 정도는 두피가 화끈거려서 손도 못 댔는데 이 방법을 쓰고 나서는 염색 당일에도 두피가 편안하다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3주쯤 지나고는 정수리의 붉은 기운이 거의 사라져서 저를 붙잡고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빗질할 때 빠지는 머리카락 양도 확실히 줄어서 요즘은 머리 감는 게 두렵지 않다고 하셨어요. 박성자님처럼 비슷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 지금 당장 염색하는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히 이해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두피와 흰머리 변화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한 가지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두피가 건조해지면 흰머리와 머리 빠짐이 동시에 빨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두피는 우리 몸에서 피부가 가장 얇은 부위 중 하나입니다. 피지선이 많아서 기름기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분을 쉽게 잃어버리는 구조예요. 수분이 부족해지면 두피 표면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그 틈으로 염증 물질이 침투하기 쉬워집니다. 국내 노화연구소 조사를 보면 두피 수분도가 낮은 사람일수록 흰머리 증가 속도가 더 빨랐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 이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해요. 제가 만난 72세 김은숙 님도 두피가 늘 건조했는데 자주 염색을 반복하면서 건조함이 더 심해졌고 흰머리 증가 속도도 빨라지셨습니다.
그분은 염색 후 머리를 감을 때마다 두피에서 하얀 각질이 떨어지는 걸 느끼셨대요. 처음엔 비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극도로 건조해진 두피가 벗겨지는 거였던 거죠. 염색 전에 두피의 유분막을 얇게 만들어서 자극을 줄여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커피팩에 들어가는 기름 성분이 바로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올리브유나 코코넛유 같은 식물성 기름을 두피에 먼저 발라주면 염색약 성분이 직접 두피에 닿는 걸 막아줍니다. 마치 피부에 선크림을 바르는 것처럼 보호막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만 두피가 붉거나 열감이 있는 분들은 기름을 너무 두껍게 바르면 오히려 답답함을 느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손가락에 살짝 묻혀서 두피를 가볍게 터치하듯 발라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염색 전에 두피 보호를 따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먹는 커피나 녹차의 카페인은 두피까지 거의 도달하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엔 카페인이 몸에 좋다고 하니까 커피를 많이 마시면 머리카락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연구 결과는 달랐습니다. 국내 두피과학 연구팀에서 발표한 결과를 보면 카페인을 복용할 경우 두피까지 전달되는 양이 매우 적다고 합니다. 혈액을 통해 순환하는 카페인은 뇌나 심장 같은 주요 장기에 먼저 사용되고 두피처럼 말단 부위까지는 충분히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죠. 65세 정호균님은 하루에 커피를 4잔씩 드셨는데도 머리숱은 계속 줄어들어서 의아해 하셨어요. 그분은 커피를 많이 마시면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열심히 드셨는데 오히려 카페인 과다 섭취로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해서 탈모가 더 심해지셨다고 합니다. 두피에 직접 바르는 방식으로 카페인을 전달하는 것이 흰머리와 모근에 훨씬 더 이롭습니다. 커피 찌꺼기나 진한 커피를 직접 두피에 문질러주면 카페인 성분이 모근에 바로 작용해서 혈액순환을 돕고 모낭을 자극합니다. 커피를 과도하게 마시면 오히려 몸속 영양이 빠져나가서 탈모를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요즘 커피나 녹차를 많이 드시는데도 머리숱이 줄어드는 느낌 있으신가요? 로즈마리 이야기를 해볼게요. 로즈마리는 두피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몸의 세포가 노화되면서 생기는 유해 물질이 쌓이는 현상이에요. 두피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수록 이런 유해 물질이 쌓이면서 모근이 약해지고 흰머리가 빨리 생기는 겁니다. 국내 식물영양연구원 자료를 보면 로즈마리 속 항산화 성분이 두피 노화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로즈마리에 들어있는 로즈마린산이라는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해요. 70세 최명자님은 정수리에 열감과 가려움이 있었는데 로즈마리 진액을 뿌리고 나서 두피가 부드러워졌다고 하시더군요. 그분은 이전에 두피가 가려워서 자꾸 긁다 보니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 때문에 염색도 제대로 못하셨대요. 로즈마리 물을 쓰고 나서는 가려움이 거의 사라져서 긁는 횟수가 확 줄었다고 합니다. 약한 불로 15분간 우려내서 두피에 직접 분사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너무 센 불로 끓이면 로즈마리의 유효 성분이 날아가 버리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다만 두피가 예민한 분들은 생강을 빼고 로즈마리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강은 자극이 강해서 예민한 두피에는 오히려 따가움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로즈마리 물을 두피에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계란 노른자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계란 노른자의 영양은 흰머리 관리에 핵심 역할을 합니다. 노른자에는 레시틴, 비오틴,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특히 레시틴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라 모근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국내 영양대사 연구에서 노른자 속 레시틴이 모근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68세 백창수님은 노른자와 기름 혼합팩을 쓰시면서 머리결 부서짐이 크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머리카락이 너무 건조해서 빗질만 해도 끊어지는 게 고민이었는데 노른자팩을 쓰고 나서는 머리카락에 탄력이 생겼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뜨거운 상태에 노른자를 넣지 말고 식힌 뒤에 넣어야 영양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뜨거운 커피나 물에 노른자를 바로 넣으면 열 때문에 단백질이 응고되면서 영양 성분이 파괴돼요. 그러니까 커피를 우려낸 뒤 미지근하게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노른자를 섞으셔야 합니다. 비린내가 남지 않도록 마무리 단계에서 식초물 린스를 꼭 하셔야 합니다. 식초는 비린내를 없애줄 뿐 아니라 머리카락 표면의 큐티클을 정돈해서 윤기를 더해주는 효과도 있어요. 계란 노른자를 머리팩에 써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가루 염색제 소량 사용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가루 염색제를 조금만 넣는 것이 색을 오래 유지하는 데 필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천연 염색만으로 흰머리를 완벽하게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커피나 해나만으로는 색 지속력이 약합니다. 국내 색소 연구팀에서 커피만 사용한 염색은 색 지속력이 짧다는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면 색이 많이 빠진다고 해요. 73세 오정수님은 커피만 사용했다가 며칠 만에 색이 빠져서 실망하셨지만 가루를 소량 섞으니 유지력이 훨씬 좋아졌다고 하시더군요. 그분은 한 달에 한 번씩 염색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천연 재료만 쓰려고 하셨는데 색이 너무 빨리 빠지니까 결국 염색 횟수가 더 늘어나서 두피만 더 상하셨대요. 5g 소포장 제품을 구입해서 진한 커피와 노른자 크림에 섞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소량만 넣어도 색 고정력이 훨씬 좋아져서 한 달 정도는 충분히 유지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두피 자극이 심해질 수 있으니 정해진 양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처음 쓰실 때는 권장량의 절반 정도만 넣어보시고 색이 너무 연하다 싶으면 다음번에 조금씩 늘려가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염색제를 조금만 넣어도 되는 방법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이제 기본 원리를 이해하셨으니 실제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피는 몸의 끝부분이라 혈액 공급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심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중력 때문에 혈액이 머리 쪽으로 충분히 올라가기 어렵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 탄력이 떨어지면서 두피로 가는 혈액량이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두피 마사지가 중요하다고들 하시는데 여기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한 두피 마사지나 강한 브러쉬 사용은 오히려 자극을 유발할 수 있어요. 힘을 너무 주거나 날카로운 빗으로 문지르면 두피에 미세한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상처로 세균이 들어가면 모낭염이 생기기 쉽고요. 손끝으로 톡톡 두드리는 방식의 가벼운 자극이 두피에는 가장 안전합니다. 하루에 5분 정도 손가락 끝으로 두피 전체를 가볍게 두드려 주세요. 특히 정수리와 이마 라인, 귀 뒤쪽을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모근의 영양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평소 두피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열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열은 흰머리와 모근 건강의 양날의 검이거든요. 적당한 온도는 혈액순환을 돕지만 너무 뜨거운 열은 두피를 건조하게 만들고 모근을 약하게 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으면 두피 보호막이 쉽게 무너집니다. 두피 표면에는 피지막이라는 천연 보호막이 있는데 뜨거운 물에 씻으면 이 보호막이 과도하게 씻겨나가요. 그러면 두피가 무방비 상태가 돼서 외부 자극에 취약해집니다. 미지근한 온도로 감고 자연 건조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드라이기를 쓰실 때도 찬바람이나 미온풍으로 말리시고 두피에서 최소 20cm는 떨어뜨려서 사용하세요. 뜨거운 바람을 두피에 가까이 대면 열 손상이 누적됩니다. 요즘 샤워 온도는 어느 정도로 사용하고 계신가요? 두피 냄새나 끈적임이 느껴지신다면 산성도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건강한 두피는 약산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 균형이 깨지면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져요. 그러면 냄새가 나고 가려움증이 생기고 염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도한 샴푸는 산성도를 더 무너뜨릴 수 있어요. 샴푸는 대부분 알칼리성이라 너무 자주 쓰면 두피의 산성도가 알칼리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하고 두피가 많이 예민하신 분은 이틀에 한 번 정도로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식초물로 마무리하는 방식이 모발 표면을 안정시켜서 색을 오래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초는 산성이라 두피의 산성도를 회복시켜주고 머리카락 표면의 큐티클을 매끄럽게 정돈해줍니다. 세숫대야에 물을 받고 식초 1스푼 정도 타서 머리를 헹궈주시면 됩니다. 식초물을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천연 재료를 사용하실 때 보관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천연 재료라도 보관을 잘못하면 상하거든요. 화학 방부제가 없기 때문에 금방 부패하기 쉽습니다. 냉장 보관 기간을 넘기면 두피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한 재료를 두피에 바르면 오히려 염증이 생기고 탈모가 악화될 수 있어요. 로즈마리 진액은 2주까지만 사용하시고 남은 것은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더라도 2주가 지나면 효능이 떨어지고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커피나 노른자를 섞은 팩은 당일 사용을 원칙으로 하시고 남은 건 아깝더라도 버리세요. 직접 만들어 쓰는 재료는 어떻게 보관하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테스트의 중요성을 말씀드릴게요. 두피는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입니다. 같은 재료라도 사람마다 피부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꼭 사전 테스트를 하셔야 합니다.
초기 반응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바로 전체에 도포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면 두피가 부어오르고 심한 가려움이나 따가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10개 소량을 먼저 발라보는 사전 테스트가 필수입니다. 귀 뒤쪽이나 목덜미 같은 작은 부위에 먼저 발라보시고 30분 정도 기다려보세요. 붉어지거나 가렵거나 따가운 느낌이 없으면 사용해도 안전합니다. 새로운 제품이나 팩을 쓸 때 테스트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흰머리를 감춘다고 독한 염색만 반복하면 두피는 약해지고 머리숱은 더 빨리 줄어듭니다. 염색약 속 화학 성분이 두피 보호막을 무너뜨리고 모근을 손상시키면서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반대로 두피를 먼저 보호하고 천천히 색을 입히는 방식으로 바꾸면 흰머리도 자연스럽게 감춰지고 머릿결도 훨씬 힘을 되찾습니다. 기름으로 보호막을 만들고 천연 재료로 영양을 공급하고 소량의 염색제로 색을 고정하는 이 세 단계만 지켜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잘못 관리하면 두피 따가움, 건조함, 색 빠짐이 반복되고 머리카락은 점점 가늘어지면서 숱이 줄어듭니다. 염증이 만성화되면 모낭 자체가 파괴돼서 회복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머리숱의 흐름과 두피 편안함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두피가 건강해지면 머리카락도 굵어지고 빠지는 양도 줄어들고 흰머리 증가 속도도 느려집니다. 무엇보다 염색 후에 따갑고 아픈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예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만 고르자면 염색 전 두피 보호막을 만드는 습관입니다. 염색하시기 하루 전날 밤 올리브유나 코코넛유를 두피에 가볍게 발라주세요. 그리고 다음날 염색하기 직전에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헹구고 염색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커피와 이것을 섞어 만든 보호막만 잘 지켜도 앞으로의 두피 변화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시도부터 두피 따가움이 확 줄어드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 경험이 쌓이면서 점점 더 건강한 두피와 머릿결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눈 노화를 되돌리는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눈도 나이가 들면서 침침해지고 뻑뻑해지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했다고 느끼셨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